오늘 정치면에 굉장히 좀 많이 실려있는 기사입니다. 자유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12년 전 자서전에서 대학생 시절 친구의 부탁으로 성폭력 시도를 도왔다고 고백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논란이 확산이 되니까 일부 선거운동 일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2005년 펴낸 자전적 에세이 나 돌아가고 싶다의 돼지 흥분제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고려대 1학년 때인 1972년 하숙집에서 있었던 관련 일화를 적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은요, 당시 같은 하숙집에 묵던 친구가 짝사랑하던 여학생 등과 야유회를 가기 전에 홍준표 후보를 포함한 하숙집 동료들에게 흥분제를 구해줄 것을 요구를 했고, 홍준표 후보는 동료들과 국리 끝에 그 친구에게 이걸 구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친구나 홍준표 후보나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예? 그러면서 이 자전적 에세이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야유회가 끝나고 여학생을 생맥주집에 데려가 여학생 모르게 생맥주에 흥분제를 타고 먹이는데 성공을 해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기는 했는데 막상 옷을 벗기려고 하니 깨어나서 핥히고 물어뜯어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장난삼아 한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검사가 된 후에 비로소 알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어제 오후 수원 지동시장 등에서 유세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의 만남을 피한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 기자가,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차에 올라타는 홍준표 후보를 향해 한 기자가 자서전에 돼지 흥분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쳤지만 홍준표 후보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동시장에선 시장을 돌고 상인들을 만나기로 했지만 취소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관계자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제일 말을 많이 했으니까요. 홍준표 후보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찰스입니다. 찰스가 준표에게. 찰스가 좋습니다. 이렇게. 예. 지금 어제 그 뉴스가 어제 오후에 났는데 저 이게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아침부터. 뭔지 아시겠죠? 돼지 흥분제 얘기인데. 드디어 까시는구나. 네. 그 홍준표 후보가 물론 예전이긴 합니다. 젊은 시절이긴 한데 자기 친구들하고 자기 친구가 여자를 자기 걸로 만들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남자친구, 자기 친구를 위해서 돼지 흥분제를 친구들과 함께 구해줬는데 그래서 실제로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 이 얘기를 자기 자서전에 썼다는 겁니다. 이제 한 10년 전 정도에 쓰여진 자서전인데, 그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남녀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때는 나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게 지금 책으로 쓰여진 거는 10년 전, 불과 10년 전이고 이미 홍준표 그때 의원이 정치활동을 시작한 이후라는 점이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지를 자기가 모르고 자랑하듯이 자기 자서전에 썼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반성했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이런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꺼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의 의미를 모르는 질문 시간 제한 없어요? 그런 사람이었다. 충분히 이게 지금 어떤 게 데자뷰가 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 국면에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70년대 몸에 밴 습성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왜 이게 문제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홍준표 후보의 책에서 느껴진다. 이겁니다. 자, 준표. 아니 질문 2개 다 받고 하겠습니다. 아니 한 명씩만. 아니요, 다 질문하세요. 혹시 질문하실 거예요? 요거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시면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실 거면 같이 하시고. 비슷한 유인데요. 제인이 준표에게 제인입니다. 더불어서 설거지를 마치 여성만이 해야 되는 가사일처럼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지금 21세기 2017년 대통령을 뽑는다 말씀입니다. 우리 준표님께서 연세가 많으신 거는 이해하는데 그 연세에 맞는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2017년부터 2022년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흥분제라든지 설거지라든지 이 개념 자체가 너무 올드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시대와 호흡하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의 생각과 말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 아니냐. 자, 과연 여기까지. 우리 대통령 네. 맞느냐. 뭐 왜냐하면 저희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질문도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네, 제가 답변할게요. 준표. 두 분께서 준표입니다. 두 분께서 앞에 하도 말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우리 찰스, 우리 왕자병 찰스께서 말씀하신 거는 당시에도 책에서 이미 잘못된 일이라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불쾌하셨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지금이랑은 좀 사회적 분위기가 다른 상황에서 혈기방장한 대학교 1학년 때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너그럽게 국민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거지 문제에 대해서는 2차 토론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트롱맨 하니까 좀 세 보이려다가 말이 좀 오버가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사과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집에서 설거지 한다라고 또 커밍아웃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설거지 합니까? 우리. 예, 이제 질문했으니까 또 자, 그럼 누가 할까요? 이번이 이제 이지욱 문제 근데 홍준표 후보 본인이 사과를 아니 잠깐만. 저기 아니 그러니까 했다니까. 아 사과했어요? 네. 자, 2번이 그럼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했어요. 자기 질문들만 하지 마시고 제가 점잖게 우리 왕자병 찰스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그러세요? 지금 어제 2차 토론회의 결론은 역시 우리 찰스에게는 좀 국적을 맡기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죠? 특히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공과 이론을 가지고 왔어요. 뭐 과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대북 송금 특검을 아니 뭐 햇볕 정책을 그러니까 뭐 공과가 있다 얘기하면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대북 송금과 관계된 거를 공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이 뭔지 좀 제대로 국민들한테 설명하지 알겠습니다.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찰스. 제이는 질문 없습니까? 제인의 순서가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거에 관련해서 이거와 관련돼서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코멘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과 가가 있죠. 모든 정책에는. 그러니까 안희정 후보도 예전에 그 선의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되게 얻어맞으셨는데 이 대북 송금 특검을 왜 했느냐? 그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거를 봐야죠. 아니 남북 관계 회복과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의도였고 물론 이게 나중에 절차상이나 방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특검까지 벌어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과죠. 그러나 이게 평화로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은 헌법상 평화통일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재인 후보도 주적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잘 못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한편으로는 적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의 상대의 의미도 있단 말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이고 남북교류협력법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무를 다 해야 되는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지금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만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배정 좀 해주세요. 통치행위로서 좋잖아요. 대북 송금 특검을 진행했던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것은 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저는 질문을 짧게 했으니까 한 가지만 네. 제 입장을 좋습니다. 코멘트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어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좌파적 시각이고요. 목적도 중요하지만 수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파적 시각이거든요. 지금 4억 5천만 달러 갖다 준 것이 결국은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하고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의혹들이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박지원 대표가 그렇게- 유죄 아니, 판결 받은 잠깐만. 거는 그 4억 5천만 원을 4억 5천만 불을 갖다 줬다. 이 잠깐만요. 부분은 무죄를 받았어요. 그것도 무죄 받은 이유를 제가 대검 그건 중수부에 유죄가 있었기 아니에요.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무죄를 받은 걸 부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체적 진실과 그다음에 그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김영환 당시 그분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갑자기 저기 무죄를 받게 된 거죠. 무죄는 무죄 아닙니까? 실체 그걸 자체가 부인하고 다르죠. 그러세요. 요거는 공박에서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자, 1번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인은 김비옥입니다. 우리 찰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인이 찰스. 지금 찰스 입장이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북 송금도 그냥 답변하는 게 공과 과 항상 양다리를 거친단 말입니다. 지금 스탠스도 보면 그런 건데 그건 뭐 이쪽으로 제인이 가자니 남의 말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쪽으로 제인.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하세요. 질문까지 룰이 바뀌었습니다. 듣고, 네, 룰을 혼돈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어제 방송기자협회 토론회인가 거기서 뭐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유한국당하고도 함께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찰스가 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일면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지금 안철수의 스탠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뭐 어느 정도 지지율이 올랐다가 지금 약간 좀 꺼지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안철수가 해도 정권교체가 정권교체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많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호남에서 그렇고. 질문이 너무 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찰스의 행위를 말과 그 스탠스를 보면은 찰스가 짓고 나면 정권교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이랑 같이 갈 거냐 뭐 이거 물어보시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물어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가면 갈수록 이제는 찰스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교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왜 그렇게 자꾸 걸러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는 게 그게 제인의 가장 큰 문제다. 찰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찰스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는 인위적인 선거연대 하지 않겠다. 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알겠습니까? 찰스가 얘기한 거는 당선 이후잖아요.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 계속 공격하잖아요. 지금 국민의당 40석밖에 안 되지 않냐. 예? 아니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와의 협치는 불가피한 겁니다. 부인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당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좋은 분들 정책에 따라서 연대, 정책에 따라서 협치 이게 그건 정말 필요한 겁니다. 민주당이 그걸 전혀 안 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자세가 그게 문제 아니에요? 무슨 국정을 이끌어가겠습니까? 지금은 잠깐만요. 포지셔닝의 시간이 다 됐어. 선거 전략과 기획의 문제인데 자꾸 그 보수 우파에게 잠깐만요. 제인 눈길을 잠깐만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이게 시간이 저희가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저는 10초만 질문할게요.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질문으로 하실지 그렇게 하시죠. 주장으로 하실지는 각자 정하시되 저희가 3자 토론을 라디오로 처음 해봐가지고 2부에서는 저희가 대혼란이 일어났는데 좀 낫습니다. 나은데 시간을 많이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셔도 되고 주장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럴 테니까 3번. 1번부터 먼저 하세요. 네. 주장을 하셔도 되고 반론을 하셔도 되고. 시간을 좀 정해주세요. 30초. 30초. 네. 이제 약 2주 남았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정권교체 정말 우리의 소망이고 이번에 안 하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봅니다. 정말 누가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정말 그동안에 잘 준비되고 정말 고민 많이 하고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을 짊어나갈 그리고 진짜 정권교체 우리 문재인과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문재인 지지자 화이팅!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동시장에선 시장을 돌고 상인들을 만나기로 했지만 취소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관계자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제일 말을 많이 했으니까요. 홍준표 후보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찰스입니다. 찰스가 준표에게. 찰스가 좋습니다. 이렇게. 예. 지금 어제 그 뉴스가 어제 오후에 났는데 저 이게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아침부터.
뭐 뭔지 아시겠죠? 돼지 흥분제 얘기인데 드디어 까시는구나.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장난삼아 한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검사가 된 후에 비로소 알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어제 오후 수원 지동시장 등에서 유세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의 만남을 피한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 기자가,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차에 올라타는 홍준표 후보를 향해 한 기자가 자서전에 돼지 흥분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쳤지만 홍준표 후보는 대답을 해. 홍준표 후보를 포함한 하숙집 동료들에게 흥분제를 구해줄 것을 요구를 했고, 홍준표 후보는 동료들과 국리 끝에 그 친구에게 이걸 구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친구나 홍준표 후보나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예? 그러면서 이 자전적 에세이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야유회가 끝나고 여학생을 생맥주집에 데려가 여학생 모르게 생맥주에 흥분제를 타고 먹이는데 성공을 해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기는 했는데 막상 옷을 벗기려고 하니 깨어나서 핥히고 물어뜯어. 그 홍준표 후보가 물론 예전이긴 합니다. 젊은 시절이긴 한데 자기 친구들하고 자기 친구가 여자를 뭐 자기 걸로 만들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남자친구, 자기 친구를 위해서 돼지 흥분제를 친구들과 함께 구해줬는데, 그래서 실제로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 이 얘기를 자기 자서전에 썼다는 겁니다. 이게 한 10년 전 정도에 쓰여진 자서전인데, 그 옛날에는 뭐 모르겠어요. 남녀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뭐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때는 나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는. 그리고 오늘 정치면에 굉장히 좀 많이 실려있는 기사입니다. 자유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12년 전 자서전에서 대학생 시절 친구의 부탁으로 성폭력 시도를 도왔다고 고백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논란이 확산이 되니까 일부 선거운동 일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2005년 펴낸 자전적 에세이 나 돌아가고 싶다의 돼지 흥분제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고려대 1학년 때인 1972년 하숙집에서 있었던 관련 일화를 적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은요, 당시 같은 하숙집에 묵던 친구가 짝사랑하던 여학생 등과 야유회를 가기 전에